전통 가구를 만들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곳곳에 부드러운 곡선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자연스러운 곡선을 만드는 일은 목수들의 치밀한 손기술을 필요로 한다. 호사스러움을 경계했던 옛 선비들의 철학을 반영한 화려하지도 지나치지도 않게 천연한 곡선의 아름다움을 내는 것이다. 큰 곡선을 만들고 나면 다시 작은 도구를 이용해 세밀한 곡선을 만든다. 기계를 사용하지 않았던 시절에는 대패질만 며칠을 해야 했지만 그나마 기계 덕분에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다. 일을 하는 내내 나무 먼지가 목수의 온몸을 뒤덮는다. 뿌연 나무 먼지가 목수의 시야를 가리고 기계 소음이 공장 안을 가득 메운다. 아이고,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어차피 작업 과정이 그렇게 해서 먼지가 안 날 수가 없거든요. 나무를 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나절이 넘게 대패질을 한 후에야 등받이 부분 곡선 작업이 끝난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난데없이 불이 등장한다. 뜨거운 불길이 닿는 부위마다 마술처럼 나무 무늬가 선명하게 나타난다. 나이테를 살리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이테는 안 타고 나이테 옆부분만 타니까 이거 타내면 훨씬 나이테가 살죠. 나무 표면을 살짝 불로 태우면 봄, 여름에 자란 옅은 부분은 조직이 물러 쉽게 타고 가을, 겨울에 자란 부분은 제 모습을 유지한다. 그 후에 곱게 대패질을 하면 부드러운 부분은 타서 빠지고 강한 부분만 남아서 자연 그대로의 나뭇결이 돌출되는 것이다. 이 과정을 3번 반복하면 나뭇결이 자연스럽게 도드라져 아름다운 무늬를 만든다. 공장 안은 나무 먼지로 가득하다. 종일 나무를 자르고 부드럽게 다듬고 곡선을 내고 하는 일이 계속되다 보니 나무 먼지 속에서 생활하는 것이 익숙해진 사람들. 이들은 방진 마스크나 귀마개 같은 작업 보호구를 착용하고 일하다가도 어느새 거추장스럽다며 벗어던지고 난다. 그냥 가구를 만드는 게 아니라 몫으로서 작품을 만들고 있다는 신념 때문이 아닐까. 그래도 작업 중간중간 저마다 자신만의 방법으로 틈틈이 몸을 챙기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물을 먹어줘야 돼. 그래요? 먼지가 많기 때문에 네. 물을 먹어줘야 수정해야 경력 40년의 박동호 목수도 나무 먼지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가구를 다듬는다. 서리가 내려앉은 듯 온몸이 하얗게 변해가는 것도 모른 채 일에 열중한다. 오히려 작업 과정을 촬영하기 위해 바짝 붙어있는 제작진을 걱정한다. 카메라한테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먼지가 많이 나가지고. 그만큼 작업 환경은 열악하다. 먼지가 장난이 아니면 먼지가 많이 나는. 마라토너들이 처절한 고비를 경험하면서도 마지막에 느끼는 극단의 희열감 때문에 달리기를 멈추지 않듯 목수들도 다른 일에 눈 돌리지 않는 이유가 있다. 힘든데 좀 마치고 나면 또 개운하잖아요. 내가 맨날 하는 이야기가 예술이라니까. 예술이야? 네. 공장 식구들이 하나 둘씩 손을 놓는다. 어느새 끼니 때가 됐다. 밥 먹으러 가기에 앞서 다들 몸에 묻은 먼지부터 털어낸다. 일도 일이지만 계절 탓에 땀도 많이 흘렸다. 탑밥이 몸에 묻어가지고 땀하고. 네. 얼굴하고 씻겨요. 한바탕 개운하게 씻고 나면 깨끗한 작업복으로 다시 갈아입는다.
목수들의 개인 물건 보관함에는 옷이 가득하다. 아, 작업복. 미리 갖다 놓으신 거예요? 예, 땀이 많이 나니까 자주 갈아입으니까. 네. 집에서 별로 안 좋아하겠어요. 아유, 뭐, 빨리 세탁기가 다 알아서 빨리 하는데. 이곳 공장 직원들의 경력은 평균 30-40년에 달한다. 7명의 목수들은 저마다 제 역할을 맡아 일하는데 이제는 서로 말하지 않아도 척척 손발이 맞는다. 땀 흘려 일하고 즐겁게 밥을 먹으니 이들에겐 보약 같은 시간이다. 영상도 맛있어. 국수 맛있어. 밥 뭐야? 또 일하지. 긍정적인 성격에 수수한 말투를 가진 이들은 순박하게 한자리에서 뿌리를 뻗는 나무를 닮았다. 선생님은 이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30년 된 기계식입니다. 60년대, 70년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제대로 공부를 못 했고, 네. 그러면 뭐 좀 직업을 택해가지고 평생 먹고 입이라도 먹고 살기 위해서 배운 거라. 옛날에는 농사일보다 벌이가 괜찮은 일이었지만 대량 생산 공정으로 만든 저가 가구들이 수입되면서 이들에게도 고비가 왔다. 하지만 좋은 가구를 만들겠다는 신념을 버리지 않았고 그 덕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 너무 잘한 건 찍으려고요. 아, 주무시려고요? 야, 휴식의 달콤함은 고된 노동을 경험한 자만이 알 수 있다. 오전 내내 공장 안에서 종종거렸을 발도 시원하게 뻗었다. 발도 많이 아프시겠어요. 움직이고 하니까 뭐, 이 수업대가 괜찮아. 그래요? 정년 없이 일할 수 있어 행복하더니 이들의 마음가짐이야말로 인생 선배가 들려주는 값진 경험담이다. 점심시간이 끝나자 공장은 다시 분주해진다. 자맞추기가 끝난 소파들이 다른 작업장에 한데 모였다. 가구에 색을 입히는 작업을 할 차례다. 작업자가 재료 배합을 하는데 가구 제작의 거의 마지막 단계라 더 신중을 기한다. 그리고 이제 기계 칠타야지. 목수들이 열심히 맹기는데 또 내가 잘못 실수를 해갖고 버리면 큰일 나니까. 좀 신경을 많이 쓰지. 30년이 넘게 이 일을 해왔지만 긴장을 놓지 않는 작업자. 그래서인지 준비 단계부터 만만치 않은데 요즘 같은 날씨에 난로를 활활 떼기까지 한다. 한여름에 웬 난로예요? 이게 이제 습기가 차고 그러니까는 습기 없애려고 지금 불 떼거든요. 예, 칠한. 혹시 있을지 모를 습기를 차단하기 위해 무더위 속에서 불까지 피우고 작업하는 것이다. 모든 준비를 마치면 가구에 본격적으로 칠을 한다. 천연 원목으로 만든 것이어서 나무의 질감이 그대로 표현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최대한 얇게 칠을 올려야 한다. 구석구석 칠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한 부위의 작업이 끝나면 가구를 이리저리 뒤집는다. 게다가 한두 번 작업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다. 색상이 좀 예쁘게 나오려면 여러 번 해야지.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많이 해버리면 안 되죠. 얼룩이 지고 막. 보통 한 12번 정도 돼야지. 칠을요? 색깔까지 다 하면 12번 있더라고요. 날씨도 날씨지만 난로까지 피운 상태에서 쉬지 않고 몸을 움직이는 까닭에 금방 땀을 흘린다. 작업자를 괴롭히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아무래도 이런 이제 막 뿌리고 결색해요. 대고 냄새가 독할 때가 최고 힘들죠. 전통적으로 이거 뭐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 아니다, 이게. 이게 살아가는데 원동력이고 이게 또 힘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해야만이 살 수 있어요.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이길까봐. 칠 작업이 끝나면 기계를 이용해서 표면을 반들반들하게 갈아낸다. 가구를 만드는 방법은 정해져 있지만 나뭇결은 하나도 같은 것이 없어서 이렇게 하면 가구마다 개성과 느낌이 모두 달라지는 것이다. 나무가 이제 나이가 먹은 폐가 있다고. 그 폐가 나타나는 걸 이제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거죠. 아, 이렇게 긁어내는 예,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그게 확실하게 뚜렷하게 나타나요. 다시 칠이 되풀이된다. 어떤 나뭇결을 선택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가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결과물이 확연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각 과정마다 목수들의 솜씨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들은 내 가구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나무의 결과 특성에 따라 같은 디자인도 다른 무늬의 가구가 탄생한다. 사람의 기술과 치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자연을 따라가지 못하듯 가구에서도 자연스러움을 잘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들. 모든 과정을 수작업으로 하는 덕에 목수들의 섬세한 기법과 자연미가 만나 하나밖에 없는 독창적인 가구가 만들어진다. 게다가 짜맞추는 기법으로 만들어 앞으로도 수십 년은 문제없이 쓸 수 있는 튼튼함까지 갖췄다.